안녕하세요. 부동산 법률 채널입니다. 사회생활에서 법적 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적 분쟁은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해결되어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법원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개인 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법적 분쟁의 해결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이 그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에는 크게 강행규정, 당사자 합의, 사실인 관습, 임의규정 이러한 네 가지 종류의 규범이 존재합니다. 사적 자치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 민법하에서 계약관계에서 발생된 분쟁의 가장 중요한 해결 기준은 당사자 합의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해도 그러한 합의 내용이 그 사회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위반할 때에는 법이 이에 대해서 협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한 점에서 사적 자치의 한계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의미에서 강행 규정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당사자 합의라고 해도 강행 규정에 반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당사자들이 꼼꼼하게 챙긴다고 해도 모든 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해결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민법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들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라고 하면은 민법 규정에 따라서 법원은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임의규정인데요. 여기에 사실인 관습이 더 존재합니다. 이제 사실인 관습은 나라 전체의 모든 국민에게 통용되는 그러한 관습이 아니라 특정한 지역 또는 특정한 집단 내에서만 통용되는 관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특정 집단 내에서 통용되는 관습도 사실은 그 집단 내에서 서로 자치적으로 만들어지는 의사 규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적 자치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사자 합의는 구체적인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라고 한다면 사실인 관습은 특정 집단 내에서 이루어진 합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점에서 사실인 관습도 사적 자치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이러한 특정 집단 내의 합의보다는 우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계약 당사자들 간의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규범에는 강행 규정이 있고 당사자 합의가 있고 사실인 관습, 임의 규정, 즉 민법 규정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결국 강행 규정이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민법 제103조를 통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또 당사자 합의가 이러한 사실인 관습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민법 제106조를 보면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인 관습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 의사가 분명하면은 사실인 관습보다 당사자 합의가 우선한다는 내용을 의미하겠죠. 또한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이러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 바로 이러한 규정이 임의규정인데요.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당사자 합의가 임의규정인 민법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네 가지 적용 규범은 강행규정, 당사자 합의, 사실인 관습, 임의규정의 순서로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설명을 하나의 예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갈치 시장 상인들 간에는 서로 돈을 주고받을 때 이자를 15%로 하는 관습이 존재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특정한 상인, 갑과 을 두 사람이 주고받는 이자에 대해서 10%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럴 때에는 당사자들 간의 합의는 이자를 10%로 약정하는 것이었고 자갈치 시장 내에서의 이자율 15%는 바로 사실인 관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당사자 합의인 10%가 우선하는지 또는 사실인 관습이 우선하는지가 문제가 되고
당연히 당사자들 간의 합의인 이자 10% 약정이 우선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자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즉 5%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임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약정을 하면 10%가 적용이 되는 거고, 합의가 없었을 때 한해서 5%의 이자율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만약 당사자들 간에 이자를 25%로 약정을 했다. 그러면 당사자들끼리 약정을 했기 때문에 과연 그 합의는 유효할까요? 물론 사적 자치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 민법하에서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지만, 고리대의 이자를 받는 것은 우리 사회의 어떤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에 위반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에서 규율하고 있는데요. 개인 간의 이자를 주고받는 관계에서는 이자제한법이 적용이 되고, 대부업체가 개인에게 돈을 주고 빌려줄 때에는 대부업법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양법 모두 규정하고 있는 이자의 최고 한도는 연 20%입니다. 따라서 20%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자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적용 규범에는 이자제한법이라는 강행 규정과 당사자들의 합의 또는 자갈치 시장 상인들과 같이 이자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관습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법 규정이 존재하는데요. 결국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만약 이러한 이자 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0%를 초과하지 않는 이자라면 당연히 그 합의가 우선을 하겠습니다. 만약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없다라고 하면은 민법 규정에 따라서 5%가 적용이 되는 게 원칙이지만, 자갈치 시장 상인들과 같이 이자에 대해서 특별한 관습이 존재하는 경우, 즉 사실인 관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민법 규정보다 이러한 자갈치 시장에서의 사실인 관습이 우선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이자로 15%를 적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이자율에 대해서 서로 갈등이나 의견 다툼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러한 기준들 하에서 그 갈등을 해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대법원까지 진행되었던 사례를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계약에 적용되는 규범들에 활용되는 측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 갑이 매수인을과 법인을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매매대금은 1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요. 손해배상의 예정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내용을 보면은 매도인 갑이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을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만약 을이 불이행할 때에는 계약을 무효로 한 뒤 계약금 1분의 10 갑에게 귀속된다 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부동산 계약서에 이러한 그 손해배상의 예정에 대해서는 수령한 사람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은 그 계약금의 반환을 포기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규정이 되는데요. 사례에서 보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이러한 계약금을 이제 포기하는 내용으로 돼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계약금 1분의 10 그리고 갑에게 귀속,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만약 이제 계약이 무산되었을 때 당사자들 간에 이러한 계약금의 반환이나 지급을 둘러싸고 당연히 이제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이러한 손해배상의 예정 문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게 될까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다음의 설명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약금 1분의 10 갑에게 귀속이 된다 라는 이러한 문구에 대해서 당연히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는 그런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문장을 계약금의 10배를 지급해야 되는 이제 그런 규정으로 주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러한 입장인데요. 반면에 상대방인 피고는 반대의 입장이겠죠. 계약금의 10배가 아니라 계약금의 10분의 1이다. 1분의 10이라는 것은 10분의 1을 잘못 표기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를 때 원고는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고요. 이에 대해서 피고는 300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두 가지 해석만 가능할까요? 매매 대금이 1억 원이고 계약금이 3천만 원인 계약에서 손해배상의 예정을 3억 원이나 약정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겠죠. 또 한편으로 손해배상 금액을 계약금의 10분의 1로 하는 경우도 보통 저희 상식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러한 의문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이 계약금이라는 것이 매매대금을 잘못 표기한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 1분의 10이라는 것도 10분의 1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저희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매매대금이 10억일 때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10% 정도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1분의 10이라는 건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 아니겠습니다. 그렇다면 10분의 1로 볼 여지가 있겠고, 만약 10분의 1이 맞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것은 매매대금의 10분의 1을 전제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거겠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러한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우리 법원은 어떠한 결론을 도출해냈는지 그러한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원심인 1심과 고등법원은 계약금 1분의 10 가액에 귀속된다는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의 10배인 3억 원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되 그렇게 되면은 손해배상액이 3억인데 이것은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직권으로 감액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러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피고가 당연히 상고를 했고 결국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해당 사건에서 우리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10배를 가리킬 때 1분의 10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해당 계약서에 보면은 원고가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피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피고의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도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몰취한다는 약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지 해당 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두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원고가 채무 불이행할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만 배상하도록 하면서 피고가 불이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의 10배, 양도대금의 3배를 배상하도록 약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원고와 피고 간의 배상액의 약정을 크게 다르게 할 만한 요인이 없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의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계약금 1분의 10 가액에 귀속된다는 부분을 계약금의 10배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한 원심의 판단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을 취소하고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서 판단을 하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법원 판례는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라는 지적을 할 뿐이고 최종적인 판단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학계에서는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법률신문 2015년 10월 15일 그 논단에서 보고 계시는 내용의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실인 관습이나 계약의 적용 규범과 관련해서 좋은 예시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소개시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해설 논단에서 저자는 보통 계약금의 액수는 통상 매매대금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는 것이 우리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인 관습이라는 거죠. 이 계약서에 계약금 1분의 10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계약금의 10배로 볼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의 주장처럼 계약금의 10분의 1로 볼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인 관습을 생각할 때에는 이러한 주장은 매매대금의
10분의 1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이제 이러한 결론이 법률구조공단 사이트나 검색창에는 대법원의 입장처럼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입장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런 변호사분 개인의 의견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라는 점, 이제 이 점까지 이해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설명드린 이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당사자들 간의 문구와 관련된 이 사례를 통해서 제가 다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강행규정, 당사자 합의, 사실인 관습, 임의규정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의 예정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민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또 강행규정도 없죠. 왜냐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을 얼마로 할 건가에 대해서 개별적인 법령에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너무 부당하거나 과도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는 있겠죠. 이제 그러한 내용이 바로 103조 위반의 무효가 될 텐데요. 이제 그러한 역할이 강행규정의 역할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해당 사안에서는 계약에서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의 예정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 내용에 대해서 원고는 계약금의 10배라고 하고 있고 피고는 계약금의 10분의 1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사자 의사가 존재하지만 그 두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고 의견이 틀리는데 문제는 이러한 당사자들 두 사람 중에 어떤 한 의사표시가 타당하다고 하면은 그러한 일방 당사자의 손을 들어주면 되겠죠. 그런데 해당 사안에서는 계약금의 1분의 10 귀속이라는 문구가 원고의 의견으로도 볼 수 없고 피고의 주장처럼 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만약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보는 이런 사실인 관습이 없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 당사자들의 합의는 어느 쪽으로도 객관적인 해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적으로 손해배상의 예정이 없었던 것처럼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매계약과 관련해서는 계약금의 경우에 10분의 1로 보는 사실인 관습이 존재하고 따라서 매매대금의 10분의 1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해결 기준은 당사자의 의사겠지만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의규정이 기준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만약 사실인 관습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임의규정인 민법에 앞서서 이러한 사실인 관습이 우선해서 적용이 되겠다. 이제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린 사례를 통해서 법원이 어떠한 기준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지 이제 그러한 과정을 이해해 주시면은 앞으로의 어떤 당사자 간의 분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